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스타링크까지 포함해가지고 테슬라 폰까지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카 소식이 있었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해서 애플카가 2026년으로 1년 연기되어 출시된다고 합니다. 사실 2025년에 출시한다라고 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추정을 하고만 있었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1년이 연기가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애플카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애플이 트위터를 떠나면서 애플과의 한판 승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예측도 있는데, 애플카의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어떤 축소된 개발 방향, 그리고 테슬라의 테슬라 폰 이것과의 어떤 상관관계까지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원래 한 대당 최소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 가량 할 거라고 봤던 이 애플카가 실제 가격조차도 10만 달러 아래로, 그러니까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내려서 잡았다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 금액 정도면은 테슬라의 모델 S와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보급형 버전과 이제 거의 동일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걔네들과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점들이 있죠. 그 부분 살펴봐야겠죠. 일단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FSD나 오토파일럿 다 합쳐가지고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을 지원을 하려고 계속해서 도조로 막 컴퓨터 돌리고 학습하고 그것도 카메라로 막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래 애플카 컨셉은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과 페달 같은 걸 포함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씩 가도록 하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차 형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고속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영화 보고 뭐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도, 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이렇게 좀 약간 좀 빡센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율주행 5단계보다 낮은 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서포트를 하는, 그렇게 프로젝트 타이탄이 타겟을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이 애플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에이직 칩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M1, M1 프로, M1 맥스 그리고 M1 울트라까지, M1 울트라가 두 개의 M1 맥스 칩을 인터포즈를 통해서 붙인 기술이잖아요. 저게 2개에서 4개, 8개로 확장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자율주행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 도로 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거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애플의 자체 칩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AI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또 블룸버그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사람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일부 기술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서 AI를 이용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도, 만약에 운전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였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또 서비스 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될 부분인데, AI 부분도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다라는 부분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아이클라우드, 아마존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기사에 의하면은 1년에 약 3천만 달러 이상을 계속 아마존한테 이렇게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플랫폼으로 계속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존에서도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 이런 TV도 하고 있고, 애플은 애플대로 애플 TV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경쟁 관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런 애플 생태계의 모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아마존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까지 가게 된다면은, 즉 애플카까지 가게 된다면은 아마존과 함께 더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도 확고히 잡고 있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고, 거기다가 현금력도 짱짱한 애플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점점 더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 10% 정도, 맥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나머지들은 이제 좀 이제 분산되어 있는데, 아이폰이 정말 매번 히트 상품이 되어가고 있고 그 파워가 엄청나고 있긴 하지만,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에서 보면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넥스트 띵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투자를 하고 있죠. 이미 솔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애플 글래스나 이 기어 쪽의 얘기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애플카 얘기도 계속 소문으로만 이게 무성했던 것이 진짜로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카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이게 뭔가 좀 마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새끈하게 잘 빠진 이러한 형태의 모델링이 많이 추측이 되고 있죠. 2014년도에 아예 완성차를 제조하겠다는 목표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애플 내부의 과제가 생성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9년 동안 계속 이제 리더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았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5년 전에 2017년에는 애플이 더 이상은 자동차 제조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완성차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서비스에
확실히 집중하겠다라는 내색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2020년 말에는 또 애플의 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한 자체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많았죠. 현대 기아차랑 뭐 또 협업을 한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전부 다 이제 또 폐기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요즘 말이 많습니다. 중국 봉쇄령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 폭스콘이 또 이 자동차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 현대 기아차 혹은 메르세데스 벤츠 이러한 완성차 제조 업체가 아니더라도 마치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듯이 모든 스펙과 설계를 다 애플이 한 다음에 그 제조는 폭스콘에 맡기면은 마치 아이폰을 맡기듯이 이렇게 맡길 수 있다라는 어떤 구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애플카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빠르면 2024년도에 나올 수 있다, 또 혹은 또 2028년 이후에 나온다, 그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께로 봤는데 2026년으로 미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도 하지 못한다라는 점, 타깃을 아예 바꾸고 나갔다. 그래서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제 싱글 스택으로 가고 여러 가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자율주행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플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에 카플레이를 다 이렇게 꽂아 넣으면서 나름대로의 OS 플랫폼을 이렇게 헤게모니를 쥐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북미 기준으로는 이 카플레이가 들어간 차를 사겠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기도 했죠. 그래서 차를 딱 탔을 때 이 디스플레이 대시보드가 쫙 가로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 카플레이를 기반으로 아이폰을 마치 사용하는 것 같은 친숙한 이런 UI를 통해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일단 OS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죠. 이쯤에서 테슬라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애플이 트위터를 떠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약간 빡쳐가지고 애플과 한번 전면 승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점차 이 구도가 재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폰을 만들 수도 있다고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 자율주행은 스마트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원격으로 조정할 때 이 스마트폰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필요하다면은 테슬라 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애플이 그쪽에 OS를 꽉 잡고 있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욱더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을 제대로 만들어내야지만이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실히 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헤게모니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플이 이 OS 플랫폼의 주도권을 다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까지 다 먹어버리게 되면은 OS와 상관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를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더구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글로벌스타와 협력을 해가지고 위성통신을 처음으로 개시를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아니라 글로벌스타랑 협력을 했죠. 그러면 애플은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플카를 만들 거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시장력, 락인 효과를 통해서 구축하고 있는 OS 플랫폼, 이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파워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 될 것 같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스타링크까지 포함해가지고 테슬라 폰까지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점차 강화하는 방향에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간다면은 그냥 애플이 계속 시장에 이 OS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완전 자율주행의 확실한 기능 지원이 된다고 테슬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애플카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점은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부분입니다.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에서도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애플카는 도대체 무엇이냐? 계속 이렇게 약간 마우스 모양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기존의 애플 특허를 보시면 약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특공대 시간에 따로 다룰 영상이 되겠지만 간략하게만 보면은 약간 차량 문 자체도 어떻게 이제 빛을 투과하는 정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특허라든가 기존의 완성차 제조업체는 없던 신박한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S를 가지고 있는 이상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임팩트 있는 애플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테슬라, 자율주행하면 또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최근에 이 신경전, 트위터로 시작한 이 신경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포인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어떤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워낙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결과물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애플 글래스와 애플 기어 그리고 애플카까지 드디어 가시화가 된 가운데 조너선 아이브가 떠난 애플이 어떤 디자인의 애플카를 선보일지, 그리고 애플카가 나온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별거 없네 하면서 다른 차를 선택하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